나는 기러기 엄마이다.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기러기 엄마는 좀 드문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요즘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아졌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새로운 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남편은 뉴질랜드에 가기 전에 건설 쪽의 자격증으로 꽤 높은 수입을 올린 사람이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조기 유학을 보내고자 계획을 세웠다. 남편의 자격증으로 투자 이민을 가면 된다고 신나서 준비했지만 나는 왠지 그렇게 먼 나라로 가기가 싫어졌다. 남편은 한 7년만 아이 옆에 있어주면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 한국에 오기로 약속하고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났다. 대신 나는 1년에 한 번씩 뉴질랜드에 놀러 가기로 했다. 아들을 끔찍히 여기고 아들과 죽이 잘 맞는 아빠가 아들을 잘 키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 나라 뉴질랜드로 보냈다. 혹시라도 어릴 때부터 아이만 타국에 조기 유학 보내서 아이들이 위험한 일에 노출될 수 있는데 내가 따라가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을 커버하기가 벅찰 것 같다는 남편 말에 동의했다. 맞벌이 하면서 외아들을 챙기면서 바쁘게 살다가 두 명이 떠나고 혼자 사니 살림이 더 단촐해졌다. 아이에게 연락을 해보니 무척 잘 지내고 있다고 들어서 마음이 놓였고 다니던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고 집에 오면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대충 때우고 잠을 잤다. 내 사랑하는 남자들만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질까봐 열심히 일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그동안 일하느라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 주말에 남편과 아들 밥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너무 홀가분했다. 친구들을 불러 실컷 수다 떨고 재워서 보내기도 했다. 그런 생활을 몇 달간 해보니 만날 친구들도 다 만났고 한풀이는 다 한 것 같아 더 이상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 남편과 아들은 향수병도 없이 대자연 속에서 너무 잘 지낸다고 했고 특히 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며 만족해했다. 남편도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 뉴질랜드로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밥을 제대로 잘 해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빠가 인터넷 검색해서 요리를 해준다고 했다. 주변 유학생 가족과도 친해져서 아이 친구 엄마들이 반찬을 주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혼자 사는 내가 걱정되지도 않는지 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서 일기장을 찾았다. 너무도 쇼킹한 얘기가 있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남편에게 얼른 뉴질랜드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었다. 나는 손이 떨려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서울에 있는 한옥주택이다. 본체에는 방 3개, 거실, 화장실이 있고 사랑채는 방 하나, 작은 화장실이 있다. 사랑채는 손님이 오실 때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남편이 뉴질랜드로 가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며 친구분의 손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근처 오피스텔을 구하다 보니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을 소개해 줬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든든한 총각을 들여서 집 단속도 하고 유학 비용에 보탬이 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남편에게 어머님의 뜻을 전달했고 남편은 어차피 빈 방인데 월세를 드리면 우리에게 수입도 생기고 좋겠다며 좋아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자식이 나를 뻔찌르르하게 잘한다는 생각에 화가 솟구쳤지만 남편은 아들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애써 마음을 진정하고 시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청년은 28살이었다. 집 근처의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었고 꽤 잘생겼다. 그 집 부모님은 보나마나 선남선녀일 게 틀림없었다. 그 청년을 보자마자 잘생겼다고 웃으면서 말하고 순간 입을 틀어막았다. 주책맞게도 본심을 들켜서 말이다. 청년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쳤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건너오라고 해서 중국 음식을 시켜줬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무척 착했고 마음씨가 선했다. 부모님께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다. 나는 퇴근 후 저녁에 대충 차려 먹고 혼자 맥주 한잔하고 자는 루틴이 생겼다. 청년이 우리 집에 살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내 생일이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다들 애기 엄마라 만나기 힘들었다. 혼자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할까 하다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청년이 초인종을 눌렀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청년은 사모님, 오늘 생신이죠. 축하드려요. 오늘 칼퇴근하고 케이크 사온 거예요 하며 웃는데 나는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다. 이사 오던 날 짐을 풀고 우리 집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집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거실에 걸어놓은 달력에 내 생일이라고 표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청년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고 시간이 괜찮으면 저녁 식사하러 나가자고 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2차로 호프집에 갔다. 우리는 은근 말이 잘 통했고 알고 보니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발을 받은 청년은 더할 나위 없이 잘생겨 보였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 내 아들을 데리고 뉴질랜드까지 간 남편이 생각나 오늘 사고를 치기로 작심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없다고 했다. 대학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제 직장 생활 적응하느라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옳거니 기회가 왔다. 나는 대한민국 아줌마답게 뻔뻔하게 그럼 나는 어때요? 하고 물으니 청년은 깜짝 놀라며 안 그래도 사모님 같이 얌전하고 가정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얌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으니 퇴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안 그래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비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금이 잡힐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남자친구 좀 만들까 해요.
내 친구들 10명 중에 3명은 남자친구가 있대요. 라고 했더니 청년은 깜짝 놀라며 진짜 그런 사람이 존재하냐고 되물었다. 나는 청년에게 그렇게 순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그런데 왜 내 생일을 챙겨준 거냐고. 솔직히 말해 달라고 했다. 청년은 우물쭈물 하다가 아줌마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다고 고백했다. 아이 엄마 치고 늘씬하고 예쁘고 관리를 잘한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줌마의 생일에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을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회사 근처에서 수제 케이크를 맞췄다고 했다. 자기도 연상을, 그것도 유부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한 마음인 것을 확인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청년은 남편보다 훨씬 남자다웠고 건강했다. 그날 한 번 더 사랑을 나눴다. 총각은 나에게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다며 매일 나와 같이 지내고 싶다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 우리는 위험한 날에는 심야 데이트를 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선영이라는 아줌마가 반찬을 갖다 주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신나서 말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선영이 남편의 일기장에서 본 그 이름이었다. 선영이 아줌마가 언제부터 집에 왔냐고 물었더니 뉴질랜드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반찬을 해다 줬고 그 일은 비밀이라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이었다. 선영이 아줌마는 엄마만큼 요리를 잘하는데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잡채, 겨자채, 약식 등 해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 준다고 했다. 그래서 선영이 아줌마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냐고 물어봤더니 잘은 모르지만 일주일에 2번은 온다고 했다. 선영이 아줌마 집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아주 가깝다고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영이 아줌마는 나이가 있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지만 아마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아빠가 매일 회사에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다. 퍼즐이 맞춰졌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할 때 선영이와 남편은 분명히 만남을 가졌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혼자 사는 선영이가 내 아들의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배신감에 옆집 청년과 보란 듯이 부부 생활을 했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혼을 해주면 남편은 뉴질랜드에서 돌아올 이유가 없고 그곳 생활에 적응한 내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싫어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애매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다시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조금 참기로 작심했다. 나는 이제 월세를 남편에게 붙이지 않는다. 월세를 받아 아들의 학원비 명목으로 뉴질랜드에 돈을 붙여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학비용, 생활비는 뻔뻔한 남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 돈을 왜 안 붙이냐고 했는데 나는 새로 가입한 보험비를 내느라 여유가 없다고 둘러댔다. 괘씸하게도 전 여친을 찾아간 것도 모자라 내 아들에게도 그 여자를 보여준 남편에게 더
이상 월세를 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 없이 조신하게 잘 있는지 궁금한 눈치다. 하지만 멀리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올 리도 없고 갑자기 찾아와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집에 먼저 들어올 수도 없다. 남편이 출국한 후에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만 시어머님이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에 우리 집에 오실 때는 총각을 사랑채로 돌려보내고 시어머니를 맞이하고 있다. 며칠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뉴질랜드에서 너무 잘 지낸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총명탕과 키가 크는 한약을 지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한 채 지어달라고 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을 구실 삼아 자기가 여자들 만나서 에너지를 다 쓰고 허해진 정력을 채우려고 연락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보란 듯이 아들의 한약만 지어 보냈고 같이 사는 총각에게는 제일 비싼 한약을 지어서 먹이고 있다. 남편은 몇 달 뒤에 뉴질랜드로 놀러 오라고 한다. 그때 남편의 일기장과 아들과 통화한 녹음 원본을 들고 가볼 계획이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할지 점점 궁금해진다. 남편의 외도로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닌지 나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하지만 청년과의 관계는 유지할 생각이다.